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 찍혀있는 그런데 그 숫자가 어제와 실제로 똑같아 살 수 보이죠? 있는 물건의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봤는데요. 이런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딱 두 부류로 갈렸습니다. 미리 움직인 사람, 그리고 뉴스 보고 나서야 움직인 사람, 그리고 그 두 사람의 5년 뒤 자산 격차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신호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마지막 두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나만 몰랐다는 소리는 안 듣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고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찾으려면 못 찾아요. 지금 통장 속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가치와 돈의 액수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1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3,000원이었다면 지금은 7,000원, 8,000원 하죠. 짜장면이 갑자기 2배로 맛있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짜장면은 그대로인데 그 짜장면을 사는데 필요한 돈의 양이 늘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 한 장이 살 수 있는 힘, 이게 줄어든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화폐가치 하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돈이 녹는다고 표현합니다. 냉동실에 얼려둔 고기를 상온에 꺼내두면 서서히 녹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녹고 있죠. 지금 여러분 통장의 현금도 똑같습니다. 이자 붙는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이자보다 빠를 때는 사실상 마이너스 저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이게 서서히 진행될 때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그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들어서면 자산을 어디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갈립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국면을 3번 정도 겪었습니다. 매번 모양은 조금씩 달랐지만 패턴은 놀랍도록 똑같았어요. 먼저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정부든 어디든 유동성을 늘리는 결정을 하죠. 그러면 처음엔 다들 좋아합니다. 대출도 잘 나오고 소비도 늘고 분위기가 살아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풀린 돈이 물가를 밀어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다 비싸지? 라는 걸 체감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 시점부터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옮기기 시작하거든요. 부동산, 금, 이런 것들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동이 시작되고 나서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절반 이상 가격이 움직인 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뉴스에 나오면 이미 늦은 거고 신호는 뉴스보다 먼저 시장 안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볼 건 똘똘한 한 채 현상입니다. 최근 시장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외곽 지역 아파트는 거래가 뜸한 반면 핵심 입지 아파트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차피 자산을 옮겨야 한다면 아무데나 말고 확실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자금이 넓게 퍼지지 않고 좁고 확실한 곳으로 몰려요. 이게 바로 양극화의 시작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전세보다 매매를 서두르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사자고 했던 사람들이 요즘은 더 늦기 전에 사자 쪽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제가 체감하는 온도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시장이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이미 자금 이동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눌러주시면 이후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금과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부동산 얘기하는 채널에서 중요하냐면 금과 부동산은 사실 같은 이유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실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종이 위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없어지지 않는 것. 돈의 가치가 흔들릴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게 바로 이런 실물 자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화폐 가치가 크게 흔들렸던 시기마다 부동산과 금은 오히려 그 가치를 지키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대로 현금과 예금은 실질 구매력이 깎여나갔죠. 그래서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장에 여윳돈이 있다면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힘을 잃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런 얘기 몇 년 전부터 들었는데 왜 지금이 특별히 다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타이밍을 판단할 때 제가 보는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둘째, 실물 자산 공급입니다. 특히 핵심 입지 부동산은
새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땅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셋째,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위기를 체감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지금 이 세 가지를 겹쳐보면 유동성은 이미 풀릴 만큼 풀렸고, 핵심 입지 공급은 갈수록 줄고 있고, 심리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이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심리가 완전히 확산되고 나면 그때는 이미 좋은 가격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친 뒤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현금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상금, 생활자금 이런 건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계셔야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쌓아두는 현금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쓸 일이 없는데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계신 여유자금, 이게 바로 조용히 가치를 잃고 있는 돈이라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얼음을 냉동실이 아니라 상온에 꺼내놓고 왜 이자를 조금 붙여놨는데도 자꾸 작아지지?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자는 얼음이 녹는 속도를 아주 조금 늦춰줄 뿐 녹는 걸 막아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이라면 얼마를 현금으로 남기고 얼마를 실물 자산으로 옮길 것인가를 지금 이 시점에 한 번은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실물 자산이라고 다 똑같이 움직이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산 종류별로 지금 시점에 접근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먼저 아파트입니다. 이 국면에서는 입지 프리미엄이 가장 극명하게 갈립니다. 직주 근접, 학군, 교통 이 세 가지를 갖춘 곳은 화폐 가치 하락기에도 꾸준히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반면 이 세 가지가 약한 외곽 아파트는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어요. 다음은 토지입니다. 토지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특히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의 토지는 화폐 가치 하락과 개발, 호재가 겹치면서 시세 상승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은 꼭 감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입니다. 상가는 이번 국면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구간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같이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실물 자산이라고 좋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책 변수입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정부도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 세제 개편, 공급 대책 같은 카드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30년 지켜본 바로는 이런 정책들이 시장의 큰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정책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게 큰 흐름을 바꾸는 변수인가, 속도만 조절하는 변수인가를 구분해서 보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규제가 강해질 때 오히려 핵심 입지, 자산의 희소성은 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봤던 실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더 떨어지면 사겠다며 무한정 기다리는 겁니다. 화폐 가치 하락기에는 조정이 오더라도 그 폭이 예전만큼 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바닥을 기다리다가 아예 진입 자체를 못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실수, 무리한 대출로 감당 못할 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물 자산으로 옮기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해도 본인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 소문만 듣고 검증 안 된 지역에 뛰어드는 겁니다. 어디가 뜬다더라는 말만 믿고 현장 한번 안 가보고 결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현재 내 자산이 현금, 예금, 실물 자산에 각각 몇 %씩 배분돼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의외로 이걸 숫자로 정리해 본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막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필요 이상으로 현금 비중이 높다면 그 일부를 실물 자산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한 번에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점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비중을 조정해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부채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고정금리 부채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갚아야 할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그 돈의 실질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동금리 대출을 과도하게 안고 계신 분들은 금리 변화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지금 시점에 한번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대출을 다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부채가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입 타이밍입니다. 저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저점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과 물건을
미리 3곳 정도 정해두고 자금이 준비되는 대로 그 중에서 가장 조건이 맞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건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로 있다가 막상 자금이 준비됐을 때 급하게 알아보면 좋은 조건을 놓치기 쉽습니다. 준비는 미리, 실행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자,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입지 실물 자산의 희소성입니다. 돈은 계속 풀릴 수 있지만 좋은 입지의 땅과 아파트는 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희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희소 가치를 놓치면 다음번엔 훨씬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대응 속도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보를 알았는데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몰랐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배분 점검하고 부채 구조 점검하고 관심 지역 미리 정해두는 것, 이 3가지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돈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핵심 입지를 실제로 어떻게 골라내는지 제가 30년 동안 써온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